요거트 본편. 발효가 남긴 부드러운 산미의 균형. 1. 요거트가 건네는 첫인상. 요거트는 조용한 식재료입니다. 냉장고 문을 열면 늘 그 자리에 있지만 식탁의 중심에 서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색은 희고 질감은 부드럽고 향도 과하지 않습니다. 처음 한 숟갈을 떠입에 넣으면 강한 맛 대신 은은한 산미와 차분한 부드러움이 먼저 다가옵니다. 요거트는 단번에 감탄을 끌어내는 음식이 아닙니다. 그 대신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몸과 식사의 균형을 정리합니다. 달지 않고 짜지 않으며 기름지지도 않은 이 발효 음식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일상 속에 자리해왔습니다. 이번 여정에서는 익숙하지만 깊이 생각해 본 적은 많지 않았던 이 흰 음식 요거트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요거트의 시작. 우연에서 탄생한 발효의 발견. 요거트의 기원은 명확한 발명이라기보다 우연에 가깝습니다. 가축을 기르며 우유를 보관하던 유목민들은 어느 순간 우유의 성질이 변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상하는 줄 알았던 우유가 특정 조건에서는 오히려 더 오래 보관되고 소화가 쉬워지며 새로운 맛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변화의 핵심은 발효였습니다. 미생물이 우유 속 땅을 분해하면서 산미가 생기고 단백질 구조가 바뀌며 우유는 완전히 다른 음식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요거트는 이렇게 보존을 위한 지혜에서 시작된 식재료였습니다. 3. 요거트와 인간. 유목 문화가 남긴 식사의 흔적. 중앙아시아, 중동, 발칸 반도에 이르기까지 요거트는 오랫동안 주식에 가까운 음식이었습니다. 뜨거운 기후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물과 섞거나 곡물과 함께 먹으면 식사가 되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요거트는 디저트가 아니라 생존의 음식이었습니다. 고기와 함께 먹고 빵에 곁들이고 수프의 베이스가 되며 장거리 이동 중에도 몸을 지탱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요거트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늘 필요한 음식이었습니다. 4. 우리가 아는 요거트. 건강 이미지의 탄생. 현대에 들어 요거트는 건강식이라는 이미지를 얻게 됩니다. 장 건강, 소화, 균형 잡힌 식단이라는 키워드와 함께 요거트는 냉장고 속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특히 산업화 이후 설탕과 지방이 많은 음식이 늘어나면서 요거트는 이를 상쇄하는 상징처럼 소비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요거트는 두 갈래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는 전통적인 발효 음식으로서의 요거트, 다른 하나는 가공과 조미를 거친 디저트형 요거트입니다.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역할과 인상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5. 잘 알려지지 않은 요거트의 성격. 산미의 방향. 요거트의 핵심은 부드러움이 아니라 산미의 방향입니다. 요거트의 산미는 식초처럼 날카롭지 않고 과일처럼 즉각적이지도 않습니다. 입안에서 천천히 퍼지며 다른 맛을 정리하는 성격을 가집니다. 이 산미 덕분에 요거트는 기름진 음식 옆에서도 단맛이 강한 음식 곁에서도 균형을 잡아줍니다. 고기 요리의 느끼함을 누르고 달콤한 과일의 맛을 또렷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트는 스스로를 주장하기보다 주변의 맛을 정돈하는 식재료에 가깝습니다. 6. 요거트가 만들어낸 사회적 변화. 우유를 넘어서다. 요거트는 단순히 우유가 변한 음식이 아니라 우유가 닿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식사의 문을 다시 열어준 식재료였습니다. 인류는 오래전부터 우유를 얻어왔지만 모든 사람이 이를 편하게 소화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인이 되면서 유당을 분해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우유를 마신 뒤 복통이나 설사를 겪었고 이는 특정 지역과 민족에게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동아시아, 일부 아프리카 지역, 중남미에서 우유는 늘 조심스러운 음식에 가까웠습니다. 요거트는 이 문제를 조용히 해결했습니다. 발효 과정에서 유산균이 유당을 분해하면서 우유는 더 이상 부담스러운 음료가 아니라 비교적 편안한 음식이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소화의 문제를 넘어 식문화의 확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요거트 덕분에 유제품은 특정 문화권의 전유물이 아니라 전 세계로 퍼질 수 있는 기반을 얻게 됩니다. 우유를 그대로 마시지 못하던 지역에서도 요거트는 자연스럽게 식단에 스며들었고, 이는 단백질과 지방 섭취 구조 자체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현대 사회에서도 반복됩니다. 20세기 중반 이후 산업화와 도시화로 식생활이 급격히 변하면서 소화 문제와 장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이 시점에서 요거트는 발효 음식이라는 정체성을 다시 부각시키며 건강 담론의 중심으로 들어옵니다. 단순히 오래된 음식이 아니라 현대인의 몸에 맞는 방식으로 재해석된 전통 식재료가 된 것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요거트가 만들어낸 소비 문화의 변화입니다. 요거트는 집에서만 만들어 먹던 음식에서 냉장 유통과 함께 일상적인 상업식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별 요거트 스타일, 농도, 산미의 차이가 표준화되기도 했고, 동시에 플레인과 가공이라는 새로운 구분이 생겨났습니다. 이는 요거트가 단순히 살아남은 식재료가 아니라 사회와 함께 형태를 바꿔온 음식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요거트는 우유를 대체한 것이 아니라 우유가 가지 못했던 자리까지 조용히 확장해 나간 식재료였습니다. 7. 요거트의 형태. 묽음과 걸쭉함 사이. 요거트는 질감에 따라 전혀 다른 인상을 줍니다. 묽은 요거트는 음료처럼 흐르며 갈증을 달래고, 걸쭉한 요거트는 음식처럼 씹히는 만족감을 줍니다. 수분을 줄여 만든 요거트는 단백질 밀도가 높아지고 맛은 더욱 응축됩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사용 목적의 차이입니다. 마시는 요거트는 회복과 보충에, 떠먹는 요거트는 식사와 대체에 가깝습니다. 8. 실제 음식 속의 요거트. 조용한 연결자. 요거트는 요리에서 눈에 띄는 재료가 되기보다 언제나 사이의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기름과 물, 단맛과 산미, 향신료와 단백질 사이에서 요거트는 극단을 누르고 흐름을 이어주는 쪽에 가깝습니다. 중동과 지중해 지역에서 요거트는 소스이자 완충제였습니다. 올리브 오일과 허브, 마늘처럼 향이 강한 재료들 사이에서 요거트는 맛의 중심을 잡아주었습니다. 짙은 향을 부드럽게 눌러주고 고기의 질감을 정리하며 입안에 남는 열기를 식혀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때 요거트는 스스로의 산미를 드러내기보다 다른 재료가 가진 성격을 안전하게 착지시키는 바닥이 됩니다. 인도와 중앙아시아에서는 요거트가 향신료의 통역자 역할을 합니다. 강한 향과 매운맛이 겹쳐질 때 요거트는 맛을 희석하지 않으면서도 각을 둥글게 만듭니다. 커리나 양념 고기 옆에 요거트가 놓이는 이유는 단순한 대비가 아니라 맛의 긴장을 관리하기 위한 장치에 가깝습니다. 유럽의 베이커리와 가정식에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쓰입니다. 요거트는 버터를 줄이기 위한 대체제가 되거나 크림보다 가볍게 질감을 더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케이크 반죽에 들어가면 촉촉함을 유지하고, 빵 반죽에서는 산미를 더해 발효의 리듬을 정리합니다. 이때 요거트는 맛을 추가하는 재료라기보다 식감과 구조를 조율하는 재료로 기능합니다. 현대 식탁에서도 이 성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샐러드에서는 마요네즈나 크림 드레싱의 무게를 낮추고, 수프에서는 기름의 역할을 대신합니다. 곡물과 섞이면 식사의 밀도를 높이고, 과일과 함께할 때는 단맛을 눌러 전체 균형을 잡아줍니다. 이 모든 장면에서 요거트는 늘 한 걸음 뒤에 있습니다. 요리의 주인공으로 나서기보다 다른 재료가 편하게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정리합니다. 그래서 요거트는 기억에 남는 맛이라기보다 요리가 끝까지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주는, 보이지 않는 연결자에 가깝습니다. 9. 요거트를 대할 때 조심해야 할 점. 요거트가 늘 건강한 선택은 아닙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간 요거트는 오히려 디저트에 가깝고, 과도한 섭취는 위산 분비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에 많은 양을 섭취하면 속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요거트는 약처럼 많이 먹는 음식이 아니라 식사의 일부로 적당히 사용하는 음식에 가깝습니다. 10. 요거트와 잘 어울리는 순간. 균형이 완성되는 자리.
요거트는 혼자 있을 때보다 무엇인가와 함께할 때 제 성격이 가장 분명해집니다. 이 식재료의 진짜 역할은 맛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식사의 방향을 안정시키는 것에 가깝습니다. 잎 채소와 함께할 때 요거트는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로메인, 루콜라, 케일처럼 쌉싸름하거나 수분이 많은 채소 위에 요거트가 놓이면 채소의 거친 인상이 누그러집니다. 드레싱의 산미는 둥그러지고 기름은 가볍게 퍼집니다. 이때 요거트는 소스가 아니라 채소와 기름 사이를 잇는 완충층처럼 작동합니다. 곡물과 만났을 때 요거트는 식사의 중심을 잡습니다. 귀리, 보리, 밀 같은 통곡물과 요거트는 오래된 조합입니다. 곡물의 건조함과 요거트의 수분, 곡물의 무게와 요거트의 산미가 만나면 식사는 느려지고 포만감은 길어집니다. 이 조합에서 요거트는 배를 채우기보다는 속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고기 요리 옆에서도 요거트는 제자리를 압니다. 양고기, 닭고기처럼 지방이나 향이 분명한 단백질과 함께할 때 요거트는 느끼함을 자르지 않고 눌러줍니다. 레몬처럼 산미를 강조하지도 않고 소스처럼 맛을 더집히지도 않습니다. 그 대신 고기의 온기와 향신료의 잔향을 부드럽게 정리하며 다음 한 입을 준비시킵니다. 과일과 함께할 때 요거트는 단맛을 절제합니다. 과일의 당도는 즉각적이지만 요거트의 산미는 느리게 반응합니다. 이 두 성격이 만나면 단맛은 과하지 않게 정리되고 과일의 향은 더 또렷해집니다. 이 조합에서 요거트는 디저트의 주재료가 아니라 단맛의 방향을 잡아주는 기준점이 됩니다. 매운 음식 옆에서는 요거트의 역할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요거트는 매운맛을 없애지 않습니다. 대신 열기를 식히고 입안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그래서 요거트는 매운 음식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운맛이 지나갈 수 있는 출구처럼 존재합니다. 이 모든 순간에서 공통적인 점은 하나입니다. 요거트는 언제나 과하지 않은 자리, 중심에서 살짝 비켜난 자리에 놓일 때 가장 요거트답습니다. 요거트는 무엇과도 잘 어울리는 재료가 아닙니다. 균형이 필요한 순간에만 정확히 제자리를 찾는 재료입니다. 11. 요거트가 남기는 인상. 비워내는 맛. 요거트를 먹고 나면 강한 잔상이 남지 않습니다. 대신 입안이 정리되고 다음 음식을 받을 준비가 됩니다. 요거트는 기억을 남기기보다 기억을 비워주는 음식입니다. 12. 흰 그릇의 끝에서. 요거트는 늘 곁에 있었지만 늘 중심에 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조용한 발효 음식은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의 식사를 지탱해 왔습니다. 강하지 않지만 필요했고 눈에 띄지 않지만 오래 남았습니다. 다음 식재료의 여정에서도 이렇게 조용히 식탁을 바꿔온 이야기를 계속 따라가 보겠습니다. 맛있는 식재료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